알아. 아, 계단 설치하고 있구나. 네. 현재는 엘리베이터하고 그쪽 부분을 좀 진행. 그러면 여기가 원래 어떤 여기는 원래 3층짜리 뭐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부시고 한 거예요? 네. 아, 부시고 여기는 8층짜리. 투자 금액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요거는 투자금은 한 7, 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따 현장 또 보여줄 건데 거기랑 또 현장 또 있어요. 그 이걸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한 7, 80억 들어갔고 나머지랑 뭐 이렇게 하면은 총 하면은 150억, 200억? 네. 좀 안 되게? 요 3개 돌리고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게 그다음에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건물 그게 한 50억 되니까 이거 이제 철거하고 있을 때 찍은 거거든요. 이거 그래도 4억 3천이었으니까 이때 대출 3억 3천 받아서 1억 정도 들여서 산 거예요. 빌라 써본 거 이거 뭐 이걸 누가 사 했는데 이거 나름 코너 땅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제 첫 건물이 2억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개인으로 지금 요만한 사이즈를 한 3개 갖고 있고 임대 놓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자기소개 대표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돼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랑 교육사업이랑 시행업을 하고 있는 송량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뭐 하셨어요? 이거 바로 그냥 즉흥인 거죠? 네네. 군대를 해병대로 갔다 와가지고 아, 갔다 와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네, 직장 생활 한 11년 정도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이제 생겼었고 직장은 2군데 다녔는데 이제 한 군데 다니다가 퇴사하고 그 사이에 아나운서 준비 살짝 하다가 두 번째 직장은 한 9년 정도 다녔고 그렇게 해서 총 한 11년 정도 직장 생활 진짜 오래 하신 거네요. 네, 직장을 이제 그만둔 지는 한 지금 5년째.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건물 쪽으로 투자도 하고 이제 교육업도 하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도 하고 이런 사업 한진 하고 부동산 투자만 한 거는 직장 생활부터 해가지고 한 11년 정도. 좀 오래 하셨네요. 혼자 그냥 뭐 일하는 방인데. 뷰가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네. 지금 뭐 어떤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21년도에 직장 나오면서 쓴 책이에요.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직장 다니면서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를 담은 거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뭐 분양권이나 뭐 재개발, 뭐 토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냥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냥 뭐 분양권이나 뭐 그냥 재개발, 빌라. 그러면 첫 투자금을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뭐 신용대출 받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뭐 거의 그 정도 소액으로 쓰더라고요. 하신 거네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거는 계약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사서 팔고 빌라도 막 서울 외곽에 막 1억짜리 막 이런 거 썩은 거 사서 수리해서 팔고. 이게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모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산이 지금 제가 이제 뭐 건물을 짓는 시행업을 하다 보니 지금 사실 지금 딱 뭐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서 사실 부채랑 자기 자본 포함한 게 자산인데 지금 건물 그냥 뭐 대략 다 지어졌을 때 가정으로 한 600억 정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진짜 내 순수 개인으로 뭐 현금이 얼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다 사업적으로 녹여져 있어서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이제 직원 급여 주거나 제가 생활하는 거는 이런 시행업 말고 이제 뭐 제가 또 컨설팅이나 네. 이제 교육업을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이제 운영비는 쓰고 있고.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거 갖고 자료 말고 네. 제가 이따 가서 그냥 건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아침을 잘 안 먹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 안 먹고 그 오전에 일하고 점심을 많이 먹잖아요. 그 점심을 많이 먹으니까 오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졸리고 배부르고 막 약간 기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침에 조금 뭘 챙겨 먹고 요즘에는 점심을 거의 안 먹고 그러면 약간 오후가 살짝 배고프면서도 그래도 약간 텐션이 계속 유지가.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직장 생활 할 때 나름 대기업 다녔는데 그 업계에서 그렇게 연봉이 높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애가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 좀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예 없고 막 임장 들고 막 이랬다는 얘기 갑자기 타니까 애기 분유 생각나. 갑자기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임장했냐면 새벽에 나가요. 주변에 이제 분위기나 보고. 실물 보고 출근을 해. 점심시간에 권리 분석 이런 거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니까 가서 애기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임장을 할 때는 주말에 가죠. 근데 애기 놓고 또 부동산 하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눈치 보이니까 애기를 데리고 막 이렇게 데리고 데리고 가서 그때는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거야. 부동산 토요일 날도 부동산이 여니까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가서 여기 경매 물건 나온 거 또는 뭐 임대 시세 이런 거 조사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애기들 뭐 귀엽다고 뭐 음료수도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건물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년부터 투자를 했고 건물 첫 건물 땅 산 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을 21년이나 19년부터 21년 그 3년 동안 건물 3개를 짓고
그리고 21년부터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가 뭐 자산이 얼마다 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꿈이거나 그런 업계였으면 뭐 아버지가 원래 시행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블루베리가 또 좋대요 이거를. 이제 결혼하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투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투자의 시작이었고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했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전세 9,500짜리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네, 그냥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배부르고 이제 네. 임신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세 진짜 한 30년 된 아파트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전세로 가서 거기서 이제 투자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출 받아서 일산에 아파트 샀다가 그거 팔고 이제 서울에 신축 아파트 오고 결혼을 해야 사실 부동산에 눈을 뜨는 것 같고 이제 매일 먹으려면 설거지를 그때그때 해줘야 돼요. 8시 반에 저희 직원이 이제 데리러 오거든요. 부동산은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타보다는 중장기에 유리한 투자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사고 갖고 있고 팔 때 세금을 많이 내.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보유세도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 팔고 하면은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길게 가져갈수록 그런 세금 내는 것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뭔가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런 것도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새우깡이 옛날에 5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이야. 2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500원이나 1,000원이나 그냥 그게 그걸 수 있는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 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초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오를 때 오래 갖고 있어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10억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레버리지를 많이 해요. 나 주식 투자할 테니까 대출 좀 해줘 하면은 안 해주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하려면 내 돈은 5천만 원이 들어. 근데 그게 1억이 되면은 그것도 2배인데 내 돈 5천이 1억 된 거니까 그냥 100% 수익이잖아. 근데 부동산은 5억짜리가 10억 됐어.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똑같이 100%인데 그 5억짜리라는 그 덩어리를 할 때 3억을 대출받고 내가 2억이야. 근데 이제 똑같이 5억이 오르면은 주식은 5천 투자해서 이제 2배가 된 건데 이거는 2억 투자해서 5억을 번 거니까 2배가 아니고 따따블인 거죠. 퇴사해야겠다라고 딱 결심했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사무실에 딱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데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부동산 가서 조사해야 되고 건축사 사무소 가서 설계 미팅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미쳐 있는 상태인데 이 9 to 6를 묶여 있으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애기가 타던 카시트가 있어. 애들은 몇 살이에요? 애들은 11살, 8살. 네. 타시죠. 네. 건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면 지금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상가주택 3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지금 보실 거 그런 거 지금 3개 해서 총 6개요. 4개는 지금 임대 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개발 단계에 있어요. 대표님도 너무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저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점차 그런 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같이 해서 지금 2번은 그렇게 해서 매각까지 해서 완료를 했어. 돈 모아서 그 매각해서 수익 배분 또 해서 2번 하고 지금 3번째 거는 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임대가 잘 맞춰져서 매각 대기 중. 그런 또 이제 30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이런 거 좀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바라봤을 때?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있죠. 이 건물 투자가 좀 길게 가는 게 좋거든요. 건물을 하나 사놨으면 제가 지금까지 뭐 수많은 건물들 임장도 다니고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건물을 오래 보유했던 그런 기간이 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땅을 3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땅이 말이 땅이지 그냥 오래된 주택이죠. 거기 이제 할머니 분들이 한 30년씩 살았어.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셋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셋이서 이제 적적하니까 팔고 이제 좀 이사 가자. 자식들이 권유를 했겠지. 그분들이 30년 동안 거주하시다가 저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4억 주고 샀어. 거기다 건물을 빌라를 쫙 지었죠. 그래서 2년 만에 그걸 싹 다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서 한 6, 7억 정도 차익을 봤습니다. 이제 그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 빌라를 하나에 얼마씩 팔았냐? 한 4억 초반에 팔았어요. 빌라 16세대를 한 건물인데 그걸 이제 분양을 한 거지. 그게 이제 불과 1년 반, 2년 전인데 그 빌라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6억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팔았으면 그니까요. 갖고 있었으면 그게 16세대잖아요. 보수적으로 1억씩만 올라갔다 해도 시가 16억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1년 반 전에. 근데 저는 그때 팔았어요. 분양을 했어요. 왜? 그때는 2명인가 3명인가 해가지고 투자금 같이 했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그거를 그냥 오래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같이 하면은
빨리 찢어져야 되니까 부동산의 특징을 못 살리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하더라도 건물 했으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두 개 있어요. 얼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사면 나중에 팔려요? 저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있어요는 대출 얼마 받아요? 너 신용도 좋아요를 역질문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팔려요라고 물어보면 팔리는 게 제일 사실 손해인데 갖고 있으면은 더 돈이 되는데 그걸 왜 파세요라고 나는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됐는데도 그 역사를 모르고 팔려고 해. 요즘은 대표님이 안 파시는 건가요? 그거 안 팔고 있죠. 제가 34억 주고 땅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30년 전에 그 땅을 얼마에 사는 줄 아세요? 뭐 한 몇천 산 거 아니에요? 6천. 그럼 할머니가 이득이네요. 그 당시 이제 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봤더니 2천 막 그 정도에 다 사신 거야. 28년 전에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 28년 동안 거기서 뭐 애기 키우고 애기 이제 뭐 시집장가 보내고 밥 해먹고 산 거야. 거기가 강남이었냐? 강남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11억 주고 판 거야. 그냥 집 한 채, 땅 하나 11억. 근데 그 할머니는 28년 동안 살면서 꾸준히 살고 있었잖아. 2천에 사서 11억 됐으면 그 양도 차액에 양도세 내야지. 근데 그 할머니 계속 거주했잖아. 거의 그게 다 순수익이야, 거의. 아무리 뭐 이것 때도 뭐 한 10억 남으시는 거잖아. 은퇴 자금으로. 이제 28년 동안 대기업 다니면 28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 받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일도 안 하고 퇴직금을 10억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대신했죠? 그 집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일을 시킨 게 언제예요? 28년 전에 2천 주고 시킨 거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예요, 이게. 그럼 나는 그걸 샀어? 막 일을 했지. 막 시공사 막 미팅하고 싸워서 막 건물 짓고 막 대출 받고 막 해가지고 이자 내고 막 팔아가지고 뭐 6, 7억 먹었어. 2년 만에. 그러면 야, 그래도 1년에 먹은 걸로는 너가 많이 먹었잖아. 근데 그 할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고 내가 그 수익률 유지하려면 매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고 이거는 투자고. 할머니 좋은 거는 아파트나 빌라나 다 똑같아요. 부동산의 로직은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건물이 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땅이랑 그 건물을 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치를 올린다거나 좀 수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축을 한다거나. 여기는 이제 학동역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 한 2년 전에 땅을 사서 설계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1년 걸려요. 두세 달 전에 완공이 됐거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임대가 나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네. 여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업종이나 이런 거 얘기하기가 조금 인차사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약간 바이오 쪽 관련 회사인데 이제 통으로 다 쓰신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놨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입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개를 봐요. 하드웨어는 뭐냐면 진짜 역이랑 거리, 그 다음에 건물이 접하고 있는 이 도로의 폭, 그 다음에 코너냐 아니면 뭐 묻혀있는 거, 뭐 그런 물리적인 걸 좀 보고, 소프트웨어는 뭐 유동인구나 아니면 배우 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상권,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업종이 뭐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서. 아까 제가 차에서 내린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절한 임대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여기를 지금 한 달 월세를 얼마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높게 받고 싶겠죠. 근데 내 욕심만 내세워서 높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퀄리티에 들어올 만한 나는 최대한을 받아야 되고 그 선을 잘 제시를 해서 내놓는 게 사실은 공실이 안 나는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아파트랑 달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 손가락 지문처럼 다 달라요. 가격이 좀 브로드하게는 형성이 돼 있지만 시세가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조금씩은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을 줄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어떤... 여기는 원래 3층짜리 뭐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부시고 한 거예요? 네. 부시고 이건 8층짜리. 투자 금액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요거는 투자금은 한 7, 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표님 개인 돈으로 다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요거랑 또 이따 현장 또 보여줄 건데 거기랑 또 현장 또 있어요. 그 이걸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한 7, 80억 들어갔고 나머지랑 뭐 이렇게 하면은 총 하면은 150억, 200억?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600억이라는 게 부채가 한 400억이고 요 세 개 돌리고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게 한 150억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건물 그게 한 50억 되니까 여기도 지금 맞은편 건물인데 저희랑 비슷하게 준공이 됐어요. 지금 임대를 놓고 있고 바로 이 옆 건물도 여기도 저희가 공사할 때만 해도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일대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 유재석 있잖아요. 유재석이 산 건물이 바로 이 뒤에. 그 다음에 저 건물 보이세요? 저거? 저것도 엄청 네, 큰데요? 저거 아난티예요. 저기 아난티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2층은 약간 그 테라스 같은 공간을 좀 줬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로를 확보한 거죠. 이런 건물주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시장에 280억에 내놨어요. 아 진짜요? 이거 매각 하시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0%제 거였으면 매각 안 하죠. 그냥 보유. 보유하죠. 그럼 10년 지나면 저희가 지금 요거 한 200억 이제 후반에 이제 매각하려고 시도 중인데 그냥 안 팔아. 그럼 10년 지났어. 그러면은 사실 강남에 이런 건물들이 다 한 10년, 20년 전에 되게 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보유하고 그냥 월세 받고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공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공실은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입지가 안 좋거나 아니면 입지는 좋은데 그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 진짜 이건 별로다. 건물을 잘못 지었거나 아니면은 임대료가 비싸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세 가지만 내가 잘 좀 조정을 하거나 양보를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산골 마을에 내가 건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대표님 건물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여가지고 한번 진행 상황 보러 왔고. 그러면 이제 공사 현장 와가지고는 어떤 거 주로 보시나요? 공정 예정표라는 게 있어요. 각 월별로 주별로 이때는 뭐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맞게 지금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건축주로서 체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장 소장님 만나서 지금 주변에 민원이나 뭐 이슈는 없는지,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 현장 여건상 실제 계획이랑 뭔가 차질은 없는지 뭐 그런 이슈 체크 뭐 그런 거 같이 이제 물어보고. 여기는 아까 보신 건물이랑 그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땅이 125평이었고 여기는 땅이 74평입니다. 건물이 보통 보면 이제 땅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쵸, 땅을 사야 거기에 짓죠. 땅을 산다고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을 산다라는 게 결국 땅을 산다라는 개념이고, 건물이 오른다라는 거는 건축물이 오르는 게 아니고 땅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건물 보면 저 좀 약간 오래됐잖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속칭 이제 뭐 건물 비하가 아니고 잘 썩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익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좋다. 이제 그럼 뜻이- 개발해 주는구나. 그렇죠. 저런 거 건물을 살 때는 사실 땅값이 대부분이지 저 건물값을 보진 않잖아요.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되고 가치가 없어지는데 네. 땅값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결국에 내가 아파트를 산다, 뭐 빌라를 산다라는 거는 그 건물을 사는 거잖아. 땅을 사는 건 아니잖아. 땅에 대해서는 지분만 사는 거니까 그 건물이 좋은 이유는 결국에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땅이 가는 건데, 그럼 땅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물이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거는 그 건축물이 상품을 보고 사는 거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그 영향을 좀 이거 그러면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어렵겠네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개인으로 이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건물도 사실 그냥 일반인이 지은 걸 거예요. 뭐 어떤 대기업이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빌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90년도나 200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도 이게 빌라 투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돈 모아서 한 거잖아. 그렇죠. 빌라 투자도 했었고 빌라 시행도 했었고. 아까 뭐 대기업이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저분이 뭐냐면은 저게 빌라가 한 7세대인가 8세대인가 있어요. 제 수강생분 가족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 이거 부셔서 다시 지어가지고 조금 수익을 더 내보자 라고 해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현장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비교적 큰 거 막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좀 기업들이 하겠지만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공사 현장들은 사실은 누군가는 다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 그래요. 하나 사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현장에 네. 직접 이렇게 요즘도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현장도 오고 임장도 많이 가요. 그래서 어제도 용산 임장 갔다 왔거든요. 예, 소장님. 예, 저 현장 왔는데. 근데 이제 안 돌아다니셔도 되지 않나요? 안 왜냐면 그래요? 그냥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같은 지역에 또 임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년 만에 왔더니 이 동네가 또 바뀌어 있어. 여기 없던 게 생기고 이게 또 부셔져 있고 네. 그다음에 시세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건물뿐만이 아니고 상권도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와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계속 트래킹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그냥 보러 왔습니다. 예. 여기하고 아니면 계단 쪽에서 보시면 알아. 계단 설치하고 있구나. 지금 오늘 여기가 저희가 단차가 저쪽에 400이 쳐요. 네. 이쪽에는 제로 레벨인데 저기 이 HB에서 네. 저기 밑에 파란 줄 그 구동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0레벨이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엘리베이터하고 그쪽 부분을 지금 암은 계속 깨고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레벨도 같이 이제 잡아가면서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대표님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라고 해서 땅을 파는 거 공사를 거의 막바지 하고 있는데 일정 좀 확인하고 있고 이제 레벨 체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우리 지하 10m까지 파는 거는 다 판 거잖아요. 지금 골조를 한 4개월 정도 봤어요. 4개월 정도? 좀 조금 여유 있게. 근데 한 공사하면 이제 보통 4개월 걸린다는 거. 아니요. 골조만. 아, 골조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골조만 4개월. 네, 거의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한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거라서. 땅 파는데 밑에 이제 바위, 암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왜 황금돼지라고? 여기 대지가 이제 땅이죠. 땅이니까 황금 좋은 땅. 아, 네, 네, 단순하죠. 회의실 겸 이제 뭐 이제 강의하는 공간이고. 무슨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저희 수강생들. 와. 네, 그동안. 저 그러면 몇 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37기예요. 36기까지 했고. 1기 때가 거의 대표님 아, 퇴사했을 때 그때인가요? 네, 여기 이게 이제 21년 4월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방배동인데 요것도 이제 저랑 어떤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어서 이제 매각까지 다 했고 빌라도 하나 있는데 그건 사진이 없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촬영하는데 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쉬어야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그동안 부동산 서류 같은 거 밑에 쭉 다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처음 건물 지은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감리 표준계약서부터 해가 철거 감리 아, 그러면 이때가 이제 직장 다녔을 때 직장 처음이에요? 다닐 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 지금 또 이렇게 여러 부동산 하지만 또 개인으로도 지금 한 건물을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제가 빌라 경매 네네. 했던 거는 낙찰받았을 때 막 이랬어요. 아, 그러면 대표님도 그렇게 막 이거 보니까 또 저도 한번 이렇게 빌라 투자해서 하면 되는구나. 네, 라고 그래서 느껴져서. 사실 이게 아까 뭐 공사할 때 PD님이 뭐 이건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거나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오래된 거를 이렇게 화장실 이쁘게 도배장판 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반인도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 뭐 도배 같은 거 셀프로 본인이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뭐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도배하는 분들 이제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조금 그냥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로직은 네. 낡은 것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금 리모델링 해준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인테리어만 한 거고 아까 그것도 뭐 골조공사 4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골조공사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냐 아니면 건설사한테 맡기냐 사실 그것만 다른 거지. 저도 이렇게 이제 작게 시작을 한 거죠. 빌라 이렇게 낙찰 받아서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이때는 그냥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받고 아. 빌라 하나 낙찰 받아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한 1억 1천짜리를 한 9,500에 낙찰 받았죠. 네. 수리비랑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1억 2천에 맞춰. 그리고 1억 2,800에 팔고 그러면 한 1,200 남죠. 뭐 그렇게 한 네 번 정도 하고 분양권도 샀다가 이제 프리미엄 받고 또 팔고 한 3, 4천 남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모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억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건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산 게 이런 거 산 거예요. 이거 이제 철거하고 있을 때 찍은 거거든요. 이거 그래도 4억 3천이었으니까 이때 대출 3억 3천 받아서 1억 정도 들여서 산 거예요. 빌라 써본 거 이거 뭐 이걸 누가 사 했는데 이거 나름 코너 땅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지었지만 이것도 싸요. 한 10억 초반이면 사요. 제 첫 건물이 2억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개인으로 지금 요만한 사이즈를 한 3개 갖고 있고 임대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 봤던 그런 거는 사고 팔고 빌라 지어서 팔고 이런 거는 이제 한두 명씩 모아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시스템 갖춰서 한 게 아까 그 보고 왔던 그 건물부터. 아, 결국은 낡은 걸 사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게만 만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근데 아까 제가 차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팔아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 팔아서 번 돈도 돈인데 결국에 제가 역사적으로 주변에 임장 다니면서 사례 상담 봤을 때 갖고 있는 게 더 돈이 된다. 갖고 있는 동안 임대료 받으면서 이자 내고 그냥 운영하면서 사실 나중에는 더 큰 부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수업 듣고 건물주 된 분이 100명 좀 넘죠.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변하는 거랑은 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자산도 좀 있고 하니까 제 수업을 듣고 성수동이랑 그다음에 저기 강북 쪽 이제 빌라도 짓고 꼬마 빌딩도 짓고 블로그도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 짓는 거 이제 알려주고. 저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활동도 하고 그분은 이제 또 약간 개인 자산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배워서 최근에는 무슨 다가구 낙찰 받아서 이제 뭐 호스텔이나 숙박 건물로 그런 것도 시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이 정말 이게 건물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아파트랑 달리 조금 위험한 요인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황금성이 좀 적죠. 아파트는 그래도 너무 막 이상한 거 막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만 안 사면 그래도 팔리긴 팔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묶이거나 이런 게 좀 덜한데 사실 건물은 묶일 수도 있고 개인들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모르고 샀다가는 조금 나중에 낭패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라는 것도 아파트는 내가 사서 실거주도 하지만 임대도 넣잖아요. 근데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내가 좀만 공부하면 알잖아.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세가 나는 이거 건물 샀어?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샀어. 근데 알고 보니 막상 까보니 700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지금 내야 될 이자가 700이야. 그래서 나는 그 300을 먹으려고 했는데 매달 그럼 내가 먹는 게 없어지는. 근데 거기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버리면은 매달 갖다 박는 거죠. 그게 이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파악이나 그 다음에 샀더니 알고 보니 뭐 불법분이 신고가 들어와. 그럼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저처럼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놨다가 당장은 임대료만 받겠지만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건물 갖고 있다가 이제는 나도 황금돼지처럼 해볼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슈가 생기는 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첫 투자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투자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 나와? 얼마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진짜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좀 안전한 뭐 법규적이든 정책적이든 뭐 건축법적이든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도 좀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분들이 건물을 살 때 초보라는 게 돈이 많아도 초보일 수 있잖아요. 한 200억 있는데 건물 안 해봤어. 그럼 초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작은 거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거 사니까 막 중개사들, 변호사들 막 써가지고 이제 리스크 없이 막 하겠지. 근데 우리는 돈 없는 초보잖아요. 돈이 얼마 없는데 거기다 실력도 초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은 좀 큰 거고 아무래도 큰 건물을 할수록 그런 리스크가 좀 덜해요. 지금까지 이제 보신 분들한테 좀 이벤트를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혜택 줄 수 있는 게 좀 뭐가 없을까요? 뭐 유튜브로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조금 리스크 줄이면서 땅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뭐 11시 30분에도 미팅 있다면서요? 네. 엄청 바쁘시네요. 엄청 바빠요. 요즘 뭐 거의 저녁이 일정이 거의 매일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재밌긴 합니다 이게. 대표님도 평범한 직장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직장인은 돈이 없다라는 그 프레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업한다고 또 돈이 다 많냐?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난 직장 다니니까 못해라는 프레임 자체를 애초에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거를 좀 깼으면 좋겠고 직장인이 오히려 대출 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억을 대출 받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물론 1억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2년이 걸린다. 근데 3년 걸릴 거를 은행 가서 사인 몇 번 하면 땡기잖아요. 시간을 버는 거네요.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1억을 땡기면 한 7, 80만 원 매달 낼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7, 80만 원 내는데 대신에 그 7, 80만 원 매달 내는 건 뭐야?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1억으로 내가 포르쉐를 샀다. 그럼 망하는 거죠. 감가되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1억을 어떻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났나?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신용.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 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뭐 분석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 직장인 분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이걸 깨고 실행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무조건 대출 땡겨서 자산을 사라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그 1억을 어떻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이렇게 하면서 임장 걸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과거에 본인한테 좀 한마디 남길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날 만큼 그때는 굉장히 좀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뭐 나름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 나름 그래도 경험도 있었고 한두 번 더 해봤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런 파고드는 경험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놓쳤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 놓쳤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보는 과정일 뿐이고 결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 과정에 몰입하다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 좀 잊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그 과정 안에서 행복을 좀 찾았다면 성과적으로는 좀 덜했을지언정 오히려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황금돼지 더 대박 나세요. 대표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